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0년대 최고의 판무 파탈 샤론 스톤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영화보다 훨씬 더 극적입니다. 스크린 속 화려함 뒤에는 믿기 힘든 그녀만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고, 부당한 대우,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의료적 고난까지 끊임없는 도전과 고난으로 가득했죠. 과연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샤론 스톤은 1958년 3월 1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미드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구 제작자, 어머니는 회계사였고 그녀는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죠.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녀는 남달랐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단연돋보였고 어른들이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 특별함은 바로 그녀의 놀라운 지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샤론은 어린 시절부터 학업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요. 한때 IQ가 154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천재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2학년으로 월반했고 고등학생 때는 15살의 나이로 펜실베이니아 에딘버러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창작 글쓰기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총명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샤론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학문적 길 대신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내기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와의 $50 내기에서 미인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미스 크로포드 카운티가 되었고 이후 미스 펜실베이니아 대회에도 출전했죠. 비록 우승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중 한 심사위원은 샤론에게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안했다고 해요. 그 말에 샤론은 교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떠나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샤론 스톤은 배우로서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스타더스트 메모리즈에서 작은 역할을 맡으며 데뷔했지만 이후 몇 년간은 이름 없는 단역 역할들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1984년 TV 영화 라스베가스여 영원히에서 주연을 맡게 되죠. 이 작품은 그녀에게 단순한 연기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운명적인 사랑 때문이었어요. 촬영장에서 프로듀서였던 마이클 그린버그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같은 해 결혼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타올랐던 불꽃은 결국 3년 만에 꺼지고 말았고 두 사람은 1990년에 공식적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비록 결혼 생활은 아쉬운 마무리를 맞았지만 그녀의 연기 경력에는 서서히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샤론은 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유명 감독이나 배우들과 함께 작업할 기회도 생겼지만 여전히 주연급 역할을 맡지 못했죠.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매니저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말에 따르면 할리우드에서는 그녀를 충분히 섹시하지 않다고 캐스팅을 꺼리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녀의 연기 선생님조차도 좀 더 대담하고 관능적인 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샤론 스톤의 본인 말로는 영화사 관계자들로부터 영화에 출연시켜줄 테니 자신에게 성상납을 하라는 제안이 진짜 많이 들어왔다는데요. 이를 전부 거절해서 배역 자체를 따내기가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로 인해 영화배우로서 10여 년간의 무명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운이 없던 점도 있었어요. 브룩 실즈가 주연한 끝없는 사랑이 원래는 샤론 스톤과 당시 신인이었던 톰 크루즈를 주연으로 기용하기로 했는데요. 전성기 때의 브룩 실즈가 배역에 관심을 가지는 바람에 주연이 브룩 실즈와 마틴 휴이스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샤론은 자신이 도전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은 작품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제작진은 그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본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절박해진 그녀의 매니저는 결국 캐스팅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대본을 가져와 샤론에게 보여줬다고 하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영화의 감독이 이미 샤론과 인연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1990년 샤론 스톤은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함께 출연한 토탈 리콜에서 아내이자 암살자로 변신하는 강렬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2억 6천만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큰 성공을 거뒀고 샤론은 단숨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더 높이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해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죠. 바로 플레이보이 잡지의 7월호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화제가 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샤론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을 세우고 있었죠. 당시 새로운 영화의 아주 도발적인 역할에 욕심을 내고 있었는데요. 그 캐릭터는 기존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강렬하고 관능적인 매력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플레이보이를 통해 자신이 그런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 했던 겁니다. 대담한 도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계획은 반쯤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정말 탐냈던 그 역할을 두고 샤론은 또 한 번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감독 폴 버호벤은 샤론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했지만 문제는 남자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더글라스였어요. 그는 샤론과의 스크린 테스트 자체를 거부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론의 매니저는 무려 7, 8개월 동안 감독에게 매일같이 전화하며 샤론의 오디션 기회를 요구했죠. 결국 폴 버호벤 감독이 직접 샤론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샤론의 연기에 감탄하며 적극적으로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또 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 역할은 이미 12명의 여배우들에게 제안되었지만 모두 거절한 상태였어요. 샤론 스톤은 13번째 선택이었죠. 그러나 이 행운의 숫자 덕분에 마침내 기회를 얻게 되었고 스크린 테스트에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그토록 원하던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영화가 바로 그 유명한 원초적 본능입니다. 이 작품은 샤론 스톤의 경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혹적이고 위험한 캐릭터인 캐서린 트라멜을 통해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고 영화는 전 세계에서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1990년대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이 그녀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샤론은 이 영화로 예상치 못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되죠. 원초적 본능을 촬영하며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캐서린 트라멜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 깊숙한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잠결에 집 안을 돌아다니는 몽유병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해요. 그녀의 밤은 악몽으로 가득했고 낮에는 더 큰 압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촬영 준비 과정에서 제작진으로부터 상상하기 힘든 요구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한 프로듀서는 그녀에게 남자 주인공과의 호흡을 위해 성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압박을 가했죠.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90년대 당시 샤론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논란이 된 장면, 바로 그 유명한 다리 꼬기 장면에 얽힌 이야기를 아시나요? 샤론은 그 장면이 촬영될 당시 자신이 속은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흰 드레스 아래 속옷이 조명 때문에 비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속옷을 벗고 촬영에 임했지요. 하지만 카메라가 실제로 어떤 장면을 담아낼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영화를 본 순간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죠. 영화를 본 뒤 제작진이 자신을 이용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노에 찬 샤론은 즉시 상영실을 박차고 나가 감독 폴 버호벤을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폴의 뺨을 때리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그러나 샤론은 자신의 법적 대응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영화와 캐릭터에 적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장면을 찍은 건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결단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영화가 개봉되고 사람들은 그녀를 영화 속 캐릭터와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더글러스와의 정사 장면은 실제로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고 도발적이고 위험한 이미지가 그녀의 이름과 함께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이미지가 현실로 이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93년 샤론은 스릴러 영화 슬리버에 출연했는데요. 이 영화의 제작자는 윌리엄 제이 맥도날드라는 기혼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영화 촬영 중에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결국 윌리엄은 아내를 버리고 샤론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단순한 스캔들로 끝나지 않았지요. 영화 속 이야기와 현실이 묘하게 겹치기 시작했거든요. 영화에서 연기한 캐릭터는 금발의 여성 나오미와 닮았다는 설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윌리엄의 아내가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나오미였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더군다나 영화 속 샤론의 연인으로 나오는 배우는 윌리엄 볼드윈이었는데요. 그의 이름조차 샤론의 연인 윌리엄 맥도날드와 같았습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반복되니 영화와 현실이 뒤엉킨 듯한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영화 속 로맨스가 비극으로 끝나듯이 샤론과 윌리엄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까지 했지만 1년 만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샤론 스톤이 영화 슬리버에서 윌리엄 볼드윈과 함께 연기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감독 필립 노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샤론과 윌리엄은 서로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자 따로 촬영하려고 했죠. 특히 한 장면에서 그들의 갈등은 폭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키스신이었는데요. 감독에 따르면 샤론이 윌리엄의 혀를 너무 세게 물어버리는 바람에 윌리엄이 며칠 동안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영화의 각본가인 조 에스터하스도 인정했지만 샤론은 이를 부인하며 정말 웃긴 소리네요라고 반응했죠. 하지만 그녀의 불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0년대를 풍미한 할리우드 스타였지만 당시 여성의 지위의 한계로 거물급 제작자들한테 성상납 제의를 많이 받았고 수없는 외모품 평과 배역의 한계와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거로 샤론 스톤이 영화 슬리버를 촬영할 때 제작자인 로버트 에반스가 윌리엄 볼드윈과 친해져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그와 성관계를 가져야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다고 강요한 것을 폭로했습니다. 1994년 샤론은 실베스터 스텔론과 영화 스페셜리스트에 출연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샤론이 특정 장면에서 협조를 거부했다고 알려졌거든요. 문제의 장면은 바로 샤워씬이었습니다. 샤론은 더 이상 노출 연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지만 스텔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술 한 병을 가져와 샤론과 함께 마시고 그 후 두 사람은 장면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도 설득력 있었고 관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이 장면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스텔론의 아내였던 제니퍼 플래비는 이 장면을 보고 크게 화가 났다고 해요. 그녀는 그렇게 연기하는 건 진짜 감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샤론 스톤은 이런 모든 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샤론은 영화 퀵 앤 데드 촬영 중 조감독 밥 와그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촬영장에서의 만남은 그들을 약혼으로 이끌었지만 이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샤론의 사랑은 늘 영화처럼 뜨겁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쓸쓸했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 뒤 미국의 저널리스트 필 브론스타인과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곧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샤론은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여러 차례 유산을 겪으며 깊은 아픔을 맛봐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가면역 질환과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었고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죠. 그러나 샤론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사랑스러운 아들 로안 조셉 브론스타인을 입양하며 새로운 가족을 꾸렸습니다. 42세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된 샤론은 그 순간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1년 큰 종양이 발견되면서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종양은 양성이었지만 수술 후 재건 수술까지 받아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가 샤론의 동의 없이 그녀의 가슴 크기를 더 키운 거예요. 의사는 엉덩이와 더 잘 어울릴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샤론은 깨어난 뒤 자신의 몸이 바뀐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샤론에게 큰 굴욕감을 안겨주었지만 자신을 되찾기 위해 끝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샤론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과 다리의 마비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혈압은 치솟으며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죠. 이 고통을 며칠간 참다가 결국 병원을 찾았지만 도착하자마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샤론이 겪고 있던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뇌졸중을 겪고 있으며 얼굴, 머리, 척추, 그리고 뇌에 걸쳐 출혈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 상태는 무려 9일 동안 지속되었고 그녀의 생존 가능성은 단 1%에 불과했습니다. 놀랍게도 샤론은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랐다고 해요. 그녀는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잡지를 보고 알았죠라고 회상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그녀의 회복은 정말 험난한 길이었어요. 뇌졸중에서 살아남은 샤론은 이후 몇 달 동안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고 방향 감각을 잃은 청력과 시각 왜곡, 그리고 기억력 저하까지 겪었어요. 오른쪽 다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책을 읽거나 말을 할 때 심한 말더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뇌발작 상태까지 진단받아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었고 지금은 대부분의 문제를 극복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후유증은 남아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의 변화는 단지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샤론은 뇌졸중 이후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음식에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고 반대로 한 번도 좋아하지 않았던 카레를 즐기게 된 것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더불어 내면적으로도 큰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마음이 훨씬 차분해졌고 결국 불교로 개종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그녀의 결혼 생활에는 큰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샤론의 남편 필 브론스타인은 그녀의 뇌졸중 이후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2004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린 아들 로언의 공동 양육권을 나눴지만 2008년 남편이 양육권을 단독으로 요구하며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샤론의 영화 출연작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4살짜리 아들에게 내 엄마가 성적인 영화를 찍은 거 알아?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결국 판사는 필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넘기고 샤론에게는 면회권만 허락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들을 잃은 샤론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회상하며 오후 내내 잠만 자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아 거식증까지 겪었다고 해요. 그 결과 심장에도 이상이 생겨 심장 상단과 하단에서 불규칙한 박동이 나타난다고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샤론은 내 심장이 실제로 부서진 것 같았다고 말하며 당시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샤론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5년 라이어드 본이라는 아이를 입양했고 2006년에는 퀸 켈리 스톤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를 입양하며 샤론은 다시 가족을 꾸렸지만 로언의 부재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는 이전처럼 순탄치 않았습니다. 뇌졸중 이후의 긴 공백은 헐리우드에서 그녀를 잊히게 했습니다. 헐리우드는 냉정했죠. 한번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면 다시 앞줄로 돌아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샤론은 몇몇 작품에 출연했지만 대부분 혹평을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스타로서의 지위는 점점 희미해졌고 결국 샤론은 다른 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샤론은 어린 시절 대학을 중퇴한 것을 늘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했던 여성으로 일을 끝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해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기로 했고 2016년 온라인 과정을 통해 학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학위를 취득하며 대학 졸업이라는 또 하나의 목표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샤론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어두운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샤론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14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자신을 소리치며 밀치거나 지하실로 끌고 가 벨트로 때리는 일이 잦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샤론은 점점 무감각해졌고 더 이상 두려움도 걱정도 느끼지 않았다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를 약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와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샤론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 때리면 더 남자다워지는 기분이 드세요? 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샤론과 그녀의 형제들을 다시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샤론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존경과 사랑의 마음만 남았다고 말하며 2009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진심으로 애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학대는 그녀가 겪은 유일한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샤론의 외할아버지 클라렌스 로스는 그녀와 여동생 켈리를 어린 시절부터 괴롭혔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잘못된 수준을 넘어섰고 두 자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샤론의 외할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방조했다는 점입니다. 외할머니는 두 아이를 방에 가둬두고 외할아버지가 끔찍한 짓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어린 샤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이 가장 큰 상처의 원인이었던 셈이죠.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샤론은 결국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정말 떠났는지 확인하고 싶어 관 속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시신을 직접 건드렸다고 해요. 그 순간
이제 끝났다는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샤론은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 동안 맨발로 야생마를 타고 길들여 보겠다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순순히 그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갑자기 날뛰며 이리저리 흔들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죠. 바로 어머니가 널어둔 빨랫줄이 그녀의 목에 걸린 것입니다. 빨랫줄은 그녀의 목을 단단히 감싸며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바른 말의 받침대에 걸린 채로 말이 계속 날뛰었습니다. 샤론은 필사적으로 몸을 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말을 밀어내며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말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샤론은 말에 끌려가며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샤론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사고로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샤론은 어머니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간신히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목이 귀까지 찢어질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자칫 목동맥까지 손상될 뻔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상황에서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샤론의 아버지가 참다 못해 한 의사의 옷깃을 잡고 강제로 수술실로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의사는 외과의였고 샤론의 상처를 임시로 봉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샤론의 목에는 굵고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 흉터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흉터는 처음에는 붉은색, 이후에는 분홍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색으로 변하며 그녀의 목에 자리 잡았죠. 하지만 어른이 된 샤론은 이 흉터를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상처가 자랑스러워요. 상처는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니까요. 그녀의 말처럼 상처는 그녀가 견뎌온 삶의 흔적이었죠. 그러나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샤론은 또 한 번 믿기 힘든 사고를 겪게 됩니다. 번개에 맞는 일이 얼마나 드문지 아시죠? 그런데 그녀의 가족에게는 이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녀의 아버지가 마당의 큰 나무 근처에 서 있다가 번개를 맞았고 그 충격은 가족의 우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샤론은 부엌 싱크대에서 물을 받으며 다림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번개의 전류가 물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샤론은 수도꼭지를 잡고 있던 손을 통해 전기를 맞으며 공중으로 튕겨졌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고 어머니는 기절한 샤론의 얼굴을 세게 때려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깨어난 샤론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심장에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 판막이 손상되고 전기 신호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상태였죠. 이후 몇 주간 매일 병원을 찾아 심장 상태를 점검받아야 했습니다. 스크린 속 화려함 뒤에는 믿기 힘든 그녀만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고, 부당한 대우,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의료적 고난까지 끊임없는 도전과 고난으로 가득했던 그녀는 1996년 영화 카지노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2004년 에미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자선 활동에 열심인 배우로 유명합니다. 2005년 모기장이 없어서 연간 15만 명의 어린이가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30명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로부터 총액 1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아 컨테이너 12개분의 모기장을 탄자니아로 보냈다고 합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절반이나 되는 자산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양한 인터뷰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전하며 강렬한 여성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샤론 스톤의 앞날에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